네, 해석학원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까지는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거를 좀 더 넘어서 4.4절에 있는 이 컴팩트 셋 위에서의 연속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에서는 연속 함수를 다루긴 하는데, 우리가 4장에서 계속 연속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컴팩트 셋 위에서의 연속 함수를 다룬대요. 그러면은 뭐 이전까지도 뭐 이런 컴팩트 셋 위에서 연속 함수를 뭐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뭐 다뤘었고, 그러니까 컴팩트 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하이네 보렐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떤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셋인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제로는 그냥 우리가 이런 어떤 닫힌 구간 같은 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굳이 컴팩트 셋 위에서의 연속 함수를 더 다루는 이유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면 얘가 뭐 이전까지도 다뤘었는데 뭐 알게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무슨 좋은 성질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어떤 연속 함수이기는 한데 어디서 정의된 거냐면 이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좀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성질을 좀 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따로 배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뭐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정의역을 좀 바꾸고 있으니까 정의역이 특별히 컴팩트 셋이면 뭐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컴팩트 셋 말고 이제 비슷하게 어떤 위상적인 성질로 뭐 오픈 셋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정의역이 오픈 셋이고 f가 연속 함수일 때 fb라는 집합도 여전히 열린 집합일까? 아니면 비슷하게 b라는 집합이 닫힌 집합이고 f가 연속일 때 fb도 여전히 닫힌 집합이겠는가? 이제 하는 질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은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반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fx가 x제곱이고, 이거는 모든 전체 실수에 대해서 다 연속이 되는 애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1, 얘 당연히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 fb라는 집합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열린 집합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왜 열린 집합이 아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연속 함수는 열린 집합을 항상 열린 집합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닫힌 집합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gx라는 함수 가지고 오면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연속이죠. 그래서 얘도 닫힌 집합이죠, 그렇죠? 여기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표시가 있긴 한데 무한대니까 얘는 그냥 어떤 실수를 다 모은 건데 x가 0 이상인 것들을 모은 거니까 얘는 닫힌 집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gb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0을 포함하지는 않고 1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닫힌 집합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 함수는 항상 닫힌 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저 요약을 해보면, 연속 함수는 열린 집합 뭐 혹은 닫힌 집합을 항상 열린 집합 혹은 닫힌 집합으로 보내는 건 아니다. 집합으로 보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연속함수 좋다라 그랬으니까 뭔가 좀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뭐 열린 집합은 열린 집합으로 보내면 좋은 성질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뭐 외울 때에도 뭐 좋을 거고, 그러니까 뭐 열린 집합, 뭐 닫힌 집합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되게 깊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얘는 뭐 그렇지는 않으니까 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죠. 만약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열린 거 닫힌 거 얘기했는데, 또 다른 예제로 6개인 집합을 6개로 보내냐. 6개 여기서도 이제 A, B 했으니까 C를 어떤 6개인 집합이라고 하고, F가 연속이면 FC도 6개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뭐 fx를 x분의 1이라고 해보면 얘는 뭐 0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죠, 그렇죠? 근데 연속 0과 무한대에서 연속인데, 만약에 6개인 집합 0,1을 가지고 오면 뭐 예를 들어 C라고 해보면 FC는 0부터 1까지니까 이제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애들이 다 얘가 0과 1에서 이런 애들을 다 모은 거니까 1보다 큰 애들을 다 모은 거여서 얘는 6개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연속함수 되게 좋은 것 같았는데, 닫힌 집합을 닫힌 집합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열린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6개인 집합을 6개인 집합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되게 좋은 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좀 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었던 집합들, 뭐 열린 집합, 닫힌 집합, 6개인 집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얘네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약을 좀 더 다르게 해보면 열린 집합 아니면 뭐 닫힌 집합 아니면 뭐 6개인 집합 밥이 열린 연속인 함수에 의해서 연속 함수에 의해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 집합이 그대로 열린 집합이 됐으면은 우리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린 집합, 닫힌 집합, 6개인 집합이 사실 그렇게 좋은 집합들은 아니었다. 아니면은 연속 함수가 뭐 그렇게 좋은 함수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정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절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컴팩트 셋 위에서의 연속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얘가 연속이고 K라는 집합이 컴팩트 셋이면 FK가 여전히 컴팩트가 된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구나. 그래서 컴팩트 셋은 연속 함수에 의해 보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라는 게 이렇게 봤었던 정의에 따르면은 뭐 컴팩트가 사실은 오픈 앤 바운디드인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처음에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수열로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보일 거는 FK가 컴팩트라는 거를 이제 보일 거고, 이 컴팩트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정의에 따르면 여기 안에 있는 수열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래서 YN을 어떤 FK 안에 있는 수열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정말로 보여야 되는 거,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FK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YNK가 수렴하는데 수렴한 결과값도 FK에 있는 이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컴팩트의 정의가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 수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찾아야 될 거는 어떤 좋은 어떤 부분 수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K가 컴팩트인 것도 이용을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FYN을 하나 YN이 FK에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어떤 이미지 치역에 있는 애들이니까 항상 어떤 XN이 있어서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각각의 n에 대해서 어떤 XN이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K 안에 있는 어떤 XN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XN이냐면 FXN이 YN이 되는 얘가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수열을 찾은 거죠. 어떤 컴팩트 셋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K 안에 있는 수열이고 K가 컴팩트하니까 우리는 K가 컴팩트하니까 이니까 어떤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K 안에 있는 부분 수열이 존재해서 얘가 수렴하는데 X로 수렴하고 심지어는 X가 K 안에 또 있는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K가 컴팩트라는 거 이용했고 우리가 아직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았었던 게 뭐냐면 F가 연속이라는 거 아직 이용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F가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해보면 F가 연속이니까 특히 X에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연속이고 이제 XNK가 X로 수렴하니까 F XNK를 생각해보면 얘도 FX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근데 요 FXNK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XN이랑 YN 사이의 관계가 뭐였냐면 FXN이 YN이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로 다시 쓸 수 있냐면 YNK라고 쓸 수가 있고 FX는 당연히 FK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했죠. 왜냐면 우리는 어떤 FK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얘 당연히 FK에 있죠. 그렇죠? FK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얘가 어떤 FK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는 수열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딱 찾은 거죠. 그렇죠? 어떤 FK 안에 있는 어떤 수열 YNK인데 얘가 F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FK 안에 있는 원소로 수렴하니까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 함수는 컴팩트 셋을 컴팩트 셋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정리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컴팩트 셋을 컴팩트 셋으로 보낸다. 되게 중요한 정리인데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뭘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익스트림 밸류 티오렘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아마 최대 최소 정리라는 요런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는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리 내용 자체를 보면 F가 또 연속 함수이고 K가 컴팩트 셋일 때 F는 최대와 최소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수프리먼 맥시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더 넘어서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K 안에 있는 원소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그래서 증명도 해보면 사실 앞에 있었던 컴팩트 셋이 보존이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K가 컴팩트 셋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니까 바운디드이고 당연히 여기에 원소 하나 존재하니까 우리는 알파를 이 집합에 수프리멈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프리멈으로 놓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FK는 넌엠티고 바운디드니까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알파는 FK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FK가 클로즈니까. 요 과정이 혹시 바로 잘 안 떠오른다면 클로즈드라는 거에 FK가 클로즈드인 거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바운디드는 여기서 이용을 하는 셈이고, 클로즈드이면은 리밋 포인트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클로즈드의 정의가 뭐였냐면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 근데 우리가 얘가 수프리멈이니까 얘는 항상 리밋 포인트로 나타날 거고, 수프리멈이니까 어떤 수열에 이렇게 리밋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하니까 알파는 FK 위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알파가 FK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치역에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1이라는 뭐 어떤 게 존재해서 알파가 fx1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FK가 컴팩트니까 사실은 수프리멈이랑 맥시멈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프리멈과 맥시멈의 차이는 뭐 사실 제일 큰 거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짜로 그 수프리멈 아니면 맥시멈, 그러니까 그 최대값을 만들어내는 게 저기에 들어가 있으면 맥시멈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수프리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래서 이런 얘를 찾을 수가 있고, 비슷하게 미니멈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써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만 써보면 뭐 예를 들어서 베타를 인피멈이라고 놓으면 베타는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x0인 게 존재해서 k 아래에 있는 어떤 x0라는 원소가 존재해서 알파는 fx0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걸 항상 그냥 썼었죠. 뭐 당연히 컴팩트라는 얘기는 안 했었고, 그때는 이제 그냥 어떤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를 가진다 라고 얘기만 했었죠, 그렇죠? 뭐 증명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증명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요 익스트림 밸류 티오렘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컴팩트 셋이 우리가 앞에서 뭐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뭐 왜 중요한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한다라 그랬는데, 우선은 요 정도만 가지고만 봐도 컴팩트 셋이 좋구나. 그래서 약간의 결론은 컴팩트 셋은 좋은 집합.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연속함수에 의해서 뭐 어떤 집합들이 보존이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닫힌 집합도 보존이 안 됐고 유개인 집합도 보존이 안 됐어요. 근데 얘네들을 합치니까 닫혀 있으면서 유개인 집합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두 성질 닫혀 있고 유개인 거를 모아 놓으면 좋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컴팩트 셋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면은 컴팩트 셋이 되게 좋은 집합이 되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 이름까지 붙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은 집합이었구나.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컴팩트 셋이 뭐다라는 얘기만 했었고, 이제 그게 뭐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죠. 근데 연속 함수를 배우고 나니까 특히 이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좋은 성질을 갖는구나. 그래서 그 좋은 성질 중에 하나로 컴팩트 셋이 보존이 된다. 이거를 통해서 뭐 최대 최소 정리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컴팩트 셋이 좋은 집합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학을 통틀어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꼽는 토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니폼 뭐 컨버전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유니폼이라는 얘기를 이제 가끔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하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에 좀 말만 봐도 약간 뭐 균등하다, 뭐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뭐에 이제 무관하다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에 대해서 평등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거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뭐에 무관하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이제 뭔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예제 4.4.3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fx는 3x 플러스 1이 임의의 c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델타냐면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0 플러스 1,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는 요거인데, 얘는 묶어보면 3의 x-c고 3 바깥으로 내보내면 3x-c가 3 델타보다 작고, 얘를 엡실론으로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델타를 3분의 엡실론으로 고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도 보면 x제곱도 뭐 당연히 연속 함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증명을 이제 한번 해보면 gx는 x제곱인데, 얘도 뭐 임의의 c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간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임의의 c에 대해서 뭐 x는 c에서 연속임을 보이면 되겠죠. 얘도 한번 해보면 뭐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도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당연히 x-c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제 문제는 요거를 처리하는 거라고 했었죠. 얘는 우리가 델타보다 작다라고 처리를 할 텐데, 요 x 플러스 c를 처리하는 게 이제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죠? 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그냥 작은 구간 c 근처만 보면 되니까, c에 아주 가까운 근처만 보면 되니까 얘를 이제 델타를 인 곳에서만 찾아보자. 왜냐면 존재하는 거 아무거나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x-c가 뭐 델타보다도 작은데, 델타가 1보다 작다라고 해보면 x-c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x가 c 플러스 1, c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두고 나면은 이제 x 플러스 c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x가 절대값 c 플러스 1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었던 것처럼 요런 상황인데 0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0이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는 x는 절대값 c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이 절대값 c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숫자니까 델타니까 엡실론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안 되니까 델타를 이 절대값이 플러스 1분의 엡실론 아니면은 1 중에서 작은 거라고 하자. 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델타는 절대값 20 플러스 1분의 엡실론보다도 작고 1보다도 작고, 그러면은 이제 x-c가 이제 델타보다 작을 때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얘가 정말로 엡실론보다 작아지는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절대값 x-c는 x-c의 절대값은 델타로 줄여주고 절대값 얘는 이렇게 줄여주고, 그러면은 요거 델타가 1보다 작은 거를 만족을 하니까 아까 했었던 거 그대로 얘가 1보다도 작고 c-1이 얘보다도 작으니까 절대값 x는 절대값 c 플러스 1보다도 작겠죠. 그래서 델타에 c 플러스 1에 c를 더해주면 되니까 2c 플러스 1에 델타고 우리가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연속인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 gx는 x제곱이라는 애 당연히 연속인 거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차이를 이제 굳이 찝어보자면 델타, 우리가 고른 델타를 잘 보면 아까 3x 플러스 1에서는 그냥 3분의 엡실론으로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엡실론 말고 다른 숫자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요 3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기서 온 숫자죠, 그렇죠? f에서 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c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가 뭐였냐면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c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 점,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그 점 c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델타를 고를 때 c에 의존하지 않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와보니까 델타가 c에 의존하죠, 그렇죠? 얘는 이제 c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c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좀 더 다른 말로도 한번 써보면 c라는 게 뭐였냐면 정의역에 있는 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c에 의존하지 않게니까 c에 의존하게 골랐어요. 그러니까 델타를 고를 때 여기에서는 델타를 고를 때 c에 의존하게끔 골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c는 이제 정의역에 의존하게끔 골랐어요. 근데 항상 c에 의존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을 때 c에 의존한 거지, c에 의존하지 않게끔 이제 잡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에 의존하지 않게 고를 수도 있음. 뭐 확실하게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c에 의존하게 고른 거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항상 다 의존하지 않게끔 고를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c에 의존하지 않게 되게 뭐 좋은 방법이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을 통해 뭐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내가 델타를 잡을 때 c에 의존하게끔 잡았어요. 근데 얘를 잘 보면, 근데 골라진 꼴을 잘 보니까
C가 커지면 델타가 작아져요. 이게 무슨 소리죠? C가 커지면 델타가 작아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C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책에도 그림으로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요런 함수를 gx는 x 제곱인 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요. 뭐 그 얘기는 임의의 C에 대해서 x는 C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뭐 연속인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뭘 좀 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델타를 고를 때 이제 델타가 뭐 얼마나 작냐, 이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은 값에 대해서, 만약에 뭐 1 주위에서 본다, x는 1에서 연속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구간을 한 1 정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1 안에 똑같이 1 안에 뭐 값이 1인데 구간이 1 안에, 그러니까 0,2가 되려면 치역이 1을 주위로 해서 1이니까 얘를 뭐 이렇게, 얘는 1을 주위로 1인, 그러니까 뭐 사실은 0에서 인데 1을 주위로 1만큼 되게끔 하는 x, 되게끔 하는 x들 하는 정의역,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1 주위에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 주위로 델타가 얼마나 되겠느냐, 뭐 아니면 그냥 구간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2가 되는 애 하나 루트 2 찾아주면 돼요. 뭐 0일 땐 0이니까. 그래서 뭐 델타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델타로 찾기는 이제 좀 완전히 구간은 그 1을 주위로 하는 이제 거리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0과 루트 2까지가, 그래서 0,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요때 거리를 한번, 구간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루트 2죠, 그렇죠? 구간의 길이가 대충 루트 2쯤 됩니다. 그럼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이제 1 주위에서 봤으니까 예를 들어 100 주위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숫자가 되게 커졌으니까 엄청 더 가파라지고 있죠. 더 되게 가파른데 100 주위로 똑같이 구간의 치역의 길이가 1이 되게끔, 여기서 2죠, 그렇죠? 반지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구간의 길이가 2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는 길이가 2가 되게, 그럼 여기는 이미 100의 제곱 만이니까 하면은 뭐 만에서 1 빼니까 9,999 만1 만1이 돼요. 그럼 이제 각각 해당되는 x 값을 찾아보면 얘는 루트 9,999 더 밑에 있을 테니까 얘는 100이고 얘는 루트 9,999, 요 점은 루트 만 1입니다. 요거 한번 직접 계산을 해서 소수점까지 한번 찾아보면 이제 뭐 금방 알 수 있기는 한데, 루트 9,999를 찾아보면 얘는 대충 99.9949입니다. 그래서 대충 9995로 할게요. 비슷하게 만1도 찾아보면 얘는
100.004998이니까 100.005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아까 구간 길이가 치역에서만큼, 그럼 얘도 치역이 V1 100을 기준으로 실수를 다 모은 건데 100을 기준으로 구간의 길이가 이만큼 되게끔, 왜냐면 얘는 9999 만 1인데 이 되게끔 하는 정의역, 정의역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99.995, 100.005예요. 그럼 얘는 구간의 길이가 대충 0.005 곱하기 2 정도 되니까 0.01이 됐죠.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이제 1주위에서 봤는데 1주위에서 구간의 길이가 2, 치역의 길이가 2가 되는 애에 대한 대응이 되는 이 정의역에 대한 구간의 길이를 보면은 루트 2였어요. 근데 똑같이 이제 1이라는 숫자를 고정을 해두고 1이라는 이 y쪽에서의 숫자, 치역에서의 숫자 1을 고정을 해둔 채 x만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제 얘네들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x 제곱이니까 기울기가 2x니까 기울기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얘도 구간의 길이가 여기 안에 양쪽으로 1만큼 차이 나게,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이 정도 되게끔 들어오게 하려면 x는 얼마나 작아야 되냐, 이 구간들은 얼마나 작아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0.01로 엄청 작아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생각을 할 때 똑같이 1로 해보고 생각을 해주면 얘를 만들어내는 얘도 v x v 델타 x를 생각을 해주면은 델타는 x가 작을수록 작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 같은 구간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려면은 x 쪽 범위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져야만 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연속인거를 얘기를 할 때 얘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얘를 이제 고정을 해두고 이게 되려면 늘 만족하는 델타를 찾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주어진 아무 그냥 엡실론이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작은 엡실론인데, 이제 델타를 고를 때마다 이제 C에 의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의존을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는 작아져야만 하니까. 아까 같은 X제곱에서는 C가 절대값 C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인 건 맞는데 이 델타를 고를 때 정의역에 계속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유니폼하다는 얘기를 이제 도입을 할 텐데, 이런 연속 말고 이제 델타를 이제 정할 때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데, 엡실론에 의존하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정의상. 근데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끔 델타를 잡아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이제 메인 질문은 델타를 고를 때 C에 아니면은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끔 고를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뭐 델타 그냥 연속이면은 그냥 이런 델타를 잘 찾아줄 수 있기만 하면 되지. 뭐 fx는 x 제곱 이것도 당연히 연속인 거는 아는데 얘가 꼭 C에 의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C가 뭐 델타가 이제 C에 의존하는 것도 알겠고, 근데 이거를 왜 하는가? 왜? 또 다른 질문은 왜 이런 델타를 찾아야 하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델타를 찾으면 뭐가 좋냐?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컴팩트 셋 얘기를 하면서 컴팩트 셋 되게 좋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얘기를 못 했었죠. 그냥 좋은 집합이라고 우선은 세뇌를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연속 함수에서 컴팩트 셋이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좋은 집합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당장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델타를 고를 때 C에 의존하지 않게끔 이제 골라보자라는 것도 뭐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면 아까는 C에 의존하는 것도 있었고 안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뭐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더 무관하게 어느 정의역에 있는 점을 생각을 해도 똑같은 델타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지금 당장은 지금의 대답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똑같은 델타로 뭐 어떤 C가 주어지더라도 똑같은 델타로 다 처리할 수가 있다. 우선은 뭐 요 얘기는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정의역에 있는 어떤 점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든지 이제 뭘 증명을 하든지 하든 간에 똑같은 델타에서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는 좋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좋은 얘기들은 나중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석학 2에 가면은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런 거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델타를 잡을 때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는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티의 핵심은 델타가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잠시만요.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이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함수가 유니폼 컨티뉴어스 한데 정의를 잘 보면은 펑션이 유니폼 컨티뉴어스 on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유니폼 컨티뉴이티는 항상 정의역을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델타를 잡을 때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역에 따라 뭔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정의역을 잡으면은 뭐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의역을 잡으면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니까 정의역을 꼭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임의의 델타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x, y에 대해서 x 빼기 y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y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것만 살펴보면은 연속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렇죠? 연속도 y만 c로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얘긴데, 근데 여기서는 x, y가 전부 다 이 a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 두 점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속에서는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뭐 되게 책에 자세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x는 c에서 연속 인 거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c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보일 때 x는 1에서 연속인 거 보여라 그럼 1 고정되어 있고 x만 움직이죠. 그렇죠? 고정이고 x만 움직여요. 근데 어떤 이제 a라는 곳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티에 대한 우리 말이 얘를 균등 연속 아니면 평등 연속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균등 연속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우리말로 얘기를 할 때는 균등 연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의역 위에서 어떤 집합 위에서 균등 연속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여기서는 어떤 고정된 c가 없어요. 여기서는 x, y가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는 c 하나 고정되어 있고 x만 움직이는 입장이었다면 얘는 어떤 국간이 어떤 뭐 영역이 있고 x, y가 둘 다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더 센 거죠, 그렇죠? 컨티뉴이티가 더 센 정의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더 강력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자세한 얘기들을 해보면 얘는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더 강력한 것들이고,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유니폼 컨티뉴이티는 항상 어떤 집합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뭐 정의역.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예전에 저저번 주쯤에 어떤 로컬하게 정의된 거랑 글로벌하게 정의된 거랑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로컬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점에서만 보니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한 개념이었죠. 왜냐면 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떤 구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기호 자체도 A에서 B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점에서의 적분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분은 글로벌하게 정의가 되는 어떤 구간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균등 연속도 글로벌한 성질입니다. 어떤 뭐 정의역에서 균등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잘못된 거죠. x는 c에서 균등 연속이다. 이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보면은 F가 어떤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도 하죠 분명히. 그렇죠?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그냥 A 안에 있는 임의의 점 C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델타를 고를 때 얘가 C에 의존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한다라는 얘기를 좀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perhaps라고 이제 아마 C에 의존할 수도 있는 요런 델타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유니폼 컨티뉴티는 좀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싱글 델타, 그러니까 이 정역에 대해서 모두 다 성립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래서 동시에 모든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어떤 델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이제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배웠으니까,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아니까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이면 뭐 유니폼 컨티뉴어스임을 보여라. 임을 보여라. 뭐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는 유니폼 컨티뉴이티 하지 않음을 보여라. 그러면은 A가 아님을 보여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 물어보면은 두 번째 게 더 어렵겠죠. 더 어려워요. 왜냐면 얘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를 보이려면 그냥 델타를 고를 때 정의역에 무관하게 잡힌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델타를 고를 때 내가 고른 델타가 정역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잘 명시를 해주면은 그게 바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한 거를 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어떻게 보이죠?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인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은 이제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게 not uniformly continuous on a set A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항상 연속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물어보는 목적.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예 연속도 아니거나, 두 번째로는 연속이긴 한데 근데 유니폼 컨티뉴어스는 안 되거나, A는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여러분이 문제를 내는 입장이라고 해도, 아니면은 뭐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예 연속도 아닌 거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렇죠? 적어도 연속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 이거를 물어보는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두 번째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속이긴 한데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님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걸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게 부정 명제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 부정에 대해서도 뭐 예전에도 뭐 극한이 존재한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다 뒤집으면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하는데 싱글 델타에 대해서도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게 존재하면은 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되게 좀 뭐 요 말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지 안 한지를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되냐? 우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거를 보이는 것 자체는 그냥 뭐 델타를 잡을 때 유니폼하게 잡힌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 좀 이제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기 싫으면 아예 요 정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유니폼 컨티뉴어스 온 A랑 얘가 실패한다는 거, 그러니까 not uniformly continuous on A라는 거에 대한 동치 명제인데 어떤 걸 찾아주면 되냐면 어떤 서로 다른 두 수열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0으로 가는데 얘네들 함수 값의 차이는 항상 어떤 양수보다 큰 요거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책에 증명도 나와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F가 not uniformly continuous on A라고 해보면 이거의 동치 명제가 뭐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으니까 뒤집으면 우리는 어떤 엡실론 제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어떤 x, y 안에 있는 어떤 점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어떤 점이냐면 x와 y의 차이는 내가 줄일 수가 있는데 함수값의 차이는 못 줄이는 거. 네. 이거를 찾아주면 되겠죠. 왜 이게 혹시 잘 안 되면 다시 말로 써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이제 어떤 델타냐면 모든 xy에 대해서 x-y 델타이면 fx 빼기 fy도 엡실론보다 작다. 요거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을 하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를 뒤집으면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모든 델타에 대해 어떤 xy가 존재하는데 어떤 xy냐면 어떤 델타냐면 여전히 얘긴 한데 fy 차이는 줄어들지 않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면 유니폼리 컨티뉴스 하다라는 게 뭐였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모든 xy에 대해서 x 빼기 y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면 fx와 fy의 차이도 줄어든다. 얘를 뒤집으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뒤집으면은 이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냐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또 어떤 xy가 존재하는데 어떤 xy냐면 xy의 차이는 줄일 수가 있는데 f 쪽으로는 안 줄어드는 거를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어떤 엡실론이랑 뭐 어떤 엡실론인지 항상 우리가 주는 거니까
어떤 x, y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 어떤 두 점을 찾아주면 돼요. 어떤 두 점이냐면 x, y 차이는 줄어드는데 f 쪽으로는 안 줄어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x, y는 줄어드는데 f는 안 줄어드는. 그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내가 유니폼하게 다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정의역에 상관없이 델타를 내가 x랑 y의 차이를 유니폼하게 줄여주면은 f도 줄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얘를 이제 뒤집으면은 항상 다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도 조금 더 적어보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게 뭐였냐면 계속 on A인데 제가 좀 말을 빼먹고 있는데 어쨌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거는 어떤 유니폼한 델타가 존재해서 되게 좋은 델타가 존재해서 x와 y의 차이를 델타로 줄일 수 있으면 모든 x, y에 대해 그러니까 모든 x, y 차이를 줄이면 f에서의 차이도 줄어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좋은 델타를 내가 잡을 수가 있고 그 델타를 잡고 나면은 정역에 있는 모든 x, y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아무 x, y나 가지고 와도 x, y 차이를 줄이면은 f 차이도 줄어든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를 뒤집으려면 모든 x, y 차이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반박하려면은 어떤 x, y를 내가 찾을 수 있다. 어떤 거 찾을 수 있냐면 네가 아무리 델타를 가지고 와도 좋은 델타든 뭐든 아무 델타나 가지고 와도 f와의 차이를 줄일 수 없다. 반박을 하려면 이제 어떤 x, y를 찾을 수 있다. 어떤 x, y냐면 아무리 좋은 델타를 가지고 와도 x, y 차이는 줄이는데 f에서의 차이는 안 줄어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처음에 뭐 그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 명제를 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요 작업이 되게 순조롭게 될 텐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쏟지 않으면은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어스 그냥 컨티뉴어스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되게 많이 스스로 곱씹어서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일단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게 뭐였냐면 되게 좋은 델타가 존재해서 사실 이제 정의역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되게 좋은 델타가 존재해서 모든 정의역에 있는 모든 x, y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으면 f에서의 차이도 줄어든다 라는 거였고 이거의 부정명제를 생각을 해주면 모든 x, y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이거에 부정을 해주면은 아무리 좋은 델타를 가지고 와도 특별한 x, y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어떤 차이냐면 x, y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데 f에서의 차이는 안 줄어드는 게 존재한다. 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말로 계속 했었던 얘기를 이제 스스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이제 말로만 하면은 이제 별로 이제 와닿는 게 없죠. 그냥 말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몇 가지 이제 예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 더 나아가서 컴팩트 셋 위에서 이제 뭐가 좀 더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